네, 정치여담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평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SBS 윤춘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대선 직전에 보도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논란의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사건을 희대 대선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은 김만배 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오늘 진행하면서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 커피 구워내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신한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돈을 받고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 웃기는 얘기입니다. 저는 김만배하고도 공모한 것도 없고 뉴스타파도 하고도 공모한 게 없어요. 가짜뉴스 유포라든가 선거 공작 같은 것이 흐지부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교롭게도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신 세 분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네 분이 전부 현직 기자거나 전직 기자입니다. 이번 사안의 사태의 파장이 상당한데 뭐 일부러 패널을 이렇게 구성한 건 아닙니다만 전문적으로 좀 논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가장 언론인 중에 고참이신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께서 의견을 좀 먼저 주시겠습니까?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 언론이 지금까지 뭐 그렇게 항상 깨끗하거나 올바르거나 그런 길을 걸어왔던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반성해 나가면서 자정해 나가려는 노력을 해왔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신앙림 씨의 그 인터뷰 조작 사건 이것들을 보면서는 이제 언론의 타락상이 기어이는 이런 지경에까지 도달했구나. 그리고 이것이 무슨 어떤 한 개인의 금전적 이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그런 수익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서 선거 결과를 조작을 하려고 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선거 결과를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들이 의도에 맞는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고요. 과거 2002년에도 그때 당시에 이제 병풍이라고 해서 뭐 민주당에서 의인이라고 치켜 세웠던 김대엽 씨가 그 이회창 당시 후보의 아들의 병역 기록을 말살을 했고 그 대책회의를 열어서 그것을 뭐 말살을 했다라는 식의 허위 폭로를 했는데 저는 사실 그때 그거 믿었어요. 기자였는데 그럴지도 모르겠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새빨간 거짓말이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신앙림 씨와 그 김만배 씨의 인터뷰가 대선 사흘 전에 보도됐습니다. 그 보도를 보고서 그리고 이제 보도가 나자마자 곧바로 이제 MBC, KBS, 오마이뉴스에서 대서특필을 하면서 연속 보도를 했는데 그거를 보면서 알고 봤더니 정말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었구나. 그 얼마나 이거 이재명 후보 정말 억울하겠네 라고 하면서 표심을 바꾼 분들은 얼마나 될까. 저는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정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그런 중대 범죄고 국기문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서 그리고 저는 그 배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 배우, 저분들과 같이 연결된 분들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밝혀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메카시즘으로 몰아가시겠다? 글쎄요.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저랑 같은 해 기자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입사 동기죠, 우리가. 예, 국민일보 논설위원까지 지내셨죠. 그 뒤 정계에 투신하신 건데, 자, 전 기자로서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허위 인터뷰라는 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저는 상당히 파장도 있을 뿐만 아니고 이 김만배 씨나 신학림 씨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우리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듯이 이게 법 재판을 통해 가지고 뭐 밝혀봐야 되겠죠. 그리고 신학림 씨는 뭐 전혀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뭐 두 분 김만배 씨나 신학림 씨 전혀 모르고 뭐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라 여기에 대해서 일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정말로 허위로 인터뷰가 진행됐는지 왜 그런 일들을 두 사람이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밝혀져야 될 게 분명하고요. 다만 저는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게 터지자마자 지금 터졌어요. 지금 터졌는데 지금 2023년 9월에 지금 이게 불거졌죠. 검찰발로 갑작스럽게.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국민의힘의 지도부 이재명 후보와의 무슨 뭐 관계, 민주당과의 연관성을 바로 들고 나옵니다. 전 이런 거 보면은 야, 이 국민의힘 집권당 고위 인사들이나 이분들의 정무적 감각이 정말 엉터리구나. 아주 그냥 없구나 거의. 왜냐하면 지금 이런 말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아, 정치검찰이 또 공작을 하는구나.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 자체를 조사하게 놔둬야지 왜 갑자기 또 아무 관련이 없는 민주당을 들고 나옵니까? 무슨 원팀이었다면서요. 이재명과 김만배가 원팀이라는 발언까지 했더라고요.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그렇게 정무적 감각이 없습니까? 그 정도가 정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국민들이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좀 잘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2021년 10월에 인터뷰를 했고 대선 직전에 한 매체가 보도를 뉴스타파가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정말 대통령이 만약에 허위 인터뷰 때문에 피해를 보셨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다 밝히시죠. 이번에는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 신속 처리안건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협조하시고 통과시킵시다. 통과시키고 그 전에 있는 부분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정말 본질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대통령도 억울하고 여당도 억울하면은 이번에 특검 같이 하시죠. 그래야만 이게 진실이 밝혀진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직 기자이신 윤춘호 논설위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 입장을 말하기보다는 그 뉴스타파가 어제 밝힌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취재원과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 이제 신학림 씨의 얘기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고 그래서 후원 회원들과 시민들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마 기자 또는 언론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심경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신학림 씨가 한때 위원장을 했던 언론노조에서도 이 건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적절치 못한 행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관계는 이제 검찰 수사 그다음에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추후 더 자세히 밝혀져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대단히 적절치 못한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은 신학림 씨 본인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다만 이번 건으로 해서 언론 자유의 본질이 침해되는 일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보도가 나온 이후에 정부 여당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체육부까지 나서서 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행동을 보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그다음에 어느 쪽 입장에서 보면 언론을 길들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혹시 언론을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요. 그와 함께 언론 자유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른바 허위 인터뷰 논란의 타임라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요. 자, 2021년 8월 31일에 이 대장동 의혹이 첫 보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김만배와 신학림 씨의 허위 인터뷰는 9월 15일에 진행이 됐죠. 그다음에 9월 말에 김만배 씨가 조우영 씨한테 엉뚱한 방향으로 대장동을 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해를 넘겨서 2022년 2월 21일 이 대선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JTBC와 MBC 등에서 윤석열 후보와 조우영의 만남을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대선을 사흘 앞둔 3월 6일 뉴스타파가 김만배, 신학림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자, 검찰이
이 내세운 허위 인터뷰 주장의 증거, 김만배 씨가 해당 인터뷰 후 관련자들에게 형이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진술인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조우영 씨의 일반적 진술이긴 한데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고 한 것, 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의 실체, 본질 그리고 그 배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8월 31일 날 그 대장동 사건에 대한 보도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 배후에 누가 있냐, 결국 이재명 후보 아니냐라는 지적이 계속 왔어요. 그게 9월 15일 날 그랬더니 이제 한 보름쯤 뒤에 이 신학림 씨와 김만배의 인터뷰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지금 표에서 지금 간과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네. 저로부터 한 달쯤 뒤인 9월 15일 인터뷰 한 달쯤 뒤부터 민주당이 저기 나온 내용, 저게 공식적으로 다 공개된 게 아닌데 네. 저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배후에 결국은 윤석열 게이트다. 이것은 10월부터 민주당이 주장하기를 이것은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고 윤석열 게이트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 얘기를 했을까? 저 신학님과 김만배 인터뷰는 내용이 공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부가 그런 인터뷰가 있었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저것이 그 윤석열 그 게이트라는 식으로 몰고 갔을까? 더 희한한 건요. 11월 달에 그 조우영 씨를 검찰이 불러요. 그래서 검찰이 조사를 합니다. 검찰이 조우영으로부터 무슨 진술을 받았냐면 윤석열을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박모 검사를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아요. 바깥 세상에서는 이 게이트로 완전히 윤석열 게이트로 민주당은 몰아가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문재인 정부와의 검찰에서는 조우영을 불러다가 그런 내용을 수사를 하고도 그런 얘기를 듣고도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해를 넘겨서 2월 달 가서 다시 또 대선 한 달 앞두고 친여 매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내용들이 막 보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3월 6일 날 대선 사흘 앞두고 밤 10시에 저는 기자상으로 오래 했지만 이게 모르겠습니다. 밤 10시에 이것을 터뜨린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다음날부터 한 이틀 동안 아무도 검증할 수 없는 그런 시간적 한계. 그때는 여론조사도 금지되잖아요. 공표도 금지됩니다. 그 시간에 MBC와 KBS, 오마이뉴스 등을 비롯해서 매체들이 그게 모두 다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왜곡과 조작이 아니면 뭡니까? 그러면 왜 민주당에서는 왜 우리한테 그러느냐? 아니 그로 인해서 가장 큰 혜택을 입은 게 누구예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타격을 입음으로써 그 이득을 얻었다는 사실까지 부인하실 겁니까? 모든 사건은 그 어떤 범죄가 저질렀을 때 그로 인해서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를 보라는 게 수사의 기본 원칙 아닙니까? 이 사건에서 왜 우리를 의심하냐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일 많은 이득을 얻은 사람 0.73%로 이게 선거가 윤석열 후보가 이겼지만 0.73%가 뒤집어졌으면 대통령이 됐을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이득을 얻었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폭로를 통해서 이득을 얻은 사람을 의심 안 하면 누구를 의심합니까? 네, 자 한민수 대변인, 김종혁 위원장 얘기는 지금 이번 사안이 대선의 정치 공작이고 그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네. 누구든지 그렇게 추정해서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네. 때문에 저는 뭐 배후에 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누가 봐도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공작으로 인해서 이득을 가장 많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재명 대표라는 것, 후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의심하게 돼 있어요. 제가 수사검사라면 당연히 의심할 것 같습니다. 혹시 배우가 있지 않을까? 네. 길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조금 네. 길게 전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임을 제가 반박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정치적 이득을 본 사람이 지금 2년 가까이 탈탈 털리면서 또 수사받으러 오라고 하니까 가게 생겼습니다. 그게 지금 이득 본 사람입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 이득 봤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특수부 검사 70명에 400번 넘는 압수수색. 누구는 압수수색 한 번도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터져도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어도 수사 하나도 안 합니다. 만약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였으면 윤석열 검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뭐 그 얘기는 이제 차치하더라고요. 차치하더라도 이번 사건의 본질을 한번 보십시오.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사건은 여전히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당시 조우영한테 커피를 타준 검사가 윤모 검사가 아니고 박모 검사였다고 해서 모든 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당시 조우영은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과 3년 뒤에 구속이 됩니다. 부실 대출의 브로커였는데요. 근데 그 사람의 변호인이 누구냐? 지금 구속됐지요.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박영수 특검입니다. 박영수 특검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부, 대검 중수부, 아주 가까운 사이인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변호인이 박영수였습니다. 특검이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을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대선 정국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검찰이 노렸던, 집권 세력이 노렸던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전국이 어떤 전국입니까? 홍범도 장군을 지우기 하는 전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전국, 우리 국민들이 절대 다수 반대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그러니까 이게 터졌어요. 성공하는 것 같아요. 왜냐? 당장은 가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속겠습니까? 타임테이블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왜 민주당이 당시 대장동의 몸통을 윤석열 대통령을 했느냐? 제가 너무 많지만 대표적인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네. 하나, 2019년도에 윤석열 검찰총장 아버지의 집 윤기준 교수의 19억 원짜리 연희동 단독주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삽니다. 정말 우연입니까? 벼락 맞을 확률이 우연입니까? 그 돈이 김만배 일당의 돈이 같다고 추정되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건너갔다는. 이거 수사해야죠. 두 번째, 그러면 2021년도에 이게 허위 인터뷰가 됐다고 하니까 그 이유는 뭐 허위라는 말을 하니까 얘기 않겠습니다. 2020년에 있었던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참 대통령께는 미안한 표현입니다마는 김만배가 그럽니다. 이 형 손에 들은 카드면 윤석열 죽어.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카드인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득을 봤다고요? 이재명 대표는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특검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꺼려하면은 부실 수사 의혹, 부산저축은행은 빼도 좋다고 됐습니다. 본인 거는 다 해달라고 했어요. 검찰은 도저히 안 되니 특검으로 다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허위 인터뷰 때문에 손해보셨다고 한다면 특검 받으십시오. 대통령이 받든 여당이 받든 받아서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선 지난 지 이렇게 됐는데도 다시 또 검찰발 기사가 나와서 이렇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거면은 우리 국민들 정말 소상하게 아셔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아셔야 될 책무도 있고 밝혀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검 하셔서 지금 특검이 발의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이 정말 뭐 무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검법 발의됐으니까 찬성하시고 본인들 진짜 억울한 부분도 있으면 특검 통해, 어차피 특검 올라가면 대통령이 지명해요.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전부 다 밝혀서 정말 대장동 몸통이 누군지, 정말 이재명은 대장동에서 단돈 1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정말 어떤 이득을 받는지 속 시원하게 밝혀서 우리 국민들에게 다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사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도 듣고 김정욱 위원장에게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가짜뉴스를 고의로 개입시켜서 조작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 민주당이 인지대에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 공작 예로 치면은 국민의힘이 조직폭력배 동원해가지고 나한테 조폭 자금 20억 줬다. 이런 게 진짜 선거 공작 아닙니까? 근데 그거 무혐의 했다가 법원이 기소 결정했대요. 적반하장, 후안무치, 대표적 사례지. 네, 김정욱 위원장 차례입니다. 아니,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는 그 무슨 일만 터지면 그 정부 여당이 자기들의 실정을 가리기 위해서 그것을 터뜨린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돈봉투 사건 터질 때도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가 터졌을 때도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가짜 인터뷰가 터지니까 그것도 역시 이게 정부 여당이 자기들의 실정을 가리기 위해서 뭐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뭐 보니까 정부 여당은 무슨 저 요술주머니 끌고 있어서 마음대로 무슨 그 일만 생기면 뭐를 끄집어내다가 이렇게 터뜨릴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그런 돈봉투 사건이나 혹은 여기 코인이나 그다음에 이번에도 뭐 그렇게 규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무슨 없는 거를 만들어내서 조작을 해서 합니까? 그 가짜 인터뷰처럼 그렇게 가짜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만배가 이형 손에 있는 카드면 윤석열 죽어. 그 대장동 사건 주범의 그 주범이 자기 어떤 그 부하들한테 뻥치는 얘기, 거짓말하는 얘기, 그걸 이렇게 금과 옥조로 믿으시면서 그걸 가지고서 이게 지금 그 윤석열이 배후가 있다, 이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만배가 법정에서 얼마든지 그걸 터뜨릴 수 있잖아요. 김만배가 법정에서 제가 문제가 있는 거 이런 거 갖고 있습니다. 왜 얘기 안 합니까? 왜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서 얘기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그 2002년도에 김대엽이 의인 김대엽이라고 그때 민주당이 그 사람을 얼마나 칭송을 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테이프 다 조작된 거로 나중에 밝혀졌죠. 선거는 끝났습니다. 선거는 끝났고 노무현 후보는 당선됐고 이회창 후보는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됐어요. 공무집행, 뭐 공무원 자격사칭, 명예훼손, 무슨 조작, 이래서 몇 가지 혐의로 그 사람 구속됐습니다.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1년 8개월 받았습니다. 1년 8개월 받고 그것도 마지막 한 달 전에 가석방 됐어요. 나라를 모두 왕창 뒤집어 놓고 국민을 온통 속였는데 그 혐의로 1년 8개월 징역 살고 나왔습니다. 그게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국민들을 전부 다 속여놓고 그런 행위 제가 보기 미국 같으면요 가석방 없는 200년 이쯤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거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놓고서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다음에 법정에서 위증해도 아무렇지도 않고요. 이거 정말 고쳐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을 이렇게 제3류 후진국가로 만들어 놓으실 겁니까?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정말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명백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시면 신학님 그다음 김만배 두 분이 했던 인터뷰 녹취록 있잖아요. 5군데가 편집됐습니다. 5군데가 그 내용에 보면 네. 정말 웃긴 게 신학님 씨는 58년생이고 그다음에 김만배 씨는 65년생인가 그런 걸로 기억을 64년인가 하여튼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한참 선후배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근데 그 녹취록에 보면 형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신학님 씨한테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신학님 씨의 인터뷰 나중에 공개된 거에는 다른 쪽에서 했던 녹취가 짜집기가 돼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체만 해도 그거 범죄예요. 그런 일들이 5군데나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 강준만 교수가 올 2월에 쓴 무당 김어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 내용이 이미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질러졌다라고. 그거는 그러면 그 강준만 교수는 그 민주당이 그 상승하고 국민의힘이 그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2월 달에 나온 책입니다. 이 진실을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한민수 대변인. 저는 제가 김만배 씨나 신학님 씨 변호인이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들 옹호할 생각이 없고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죠. 분명히 짜집기 했어. 그러면 안 되죠. 저도 전직 언론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죄 받고 수사 제대로 밝힐 필요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있어 보입니다만 이 시점에 나왔으니까 그거 역시 검찰이 수사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번엔 검찰이 공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듯이 한동훈 본부장이 지난해 7월에 국회에 나와가지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야당원들이 물어보니까 곧 결과 내놓는다고 했어요. 1년 2개월 지났습니다. 결과를 못 내는 거죠. 왜 그런지는 우리 시청자와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자꾸 자막을 보니까 이걸 대성 공작 게이트, 배후를 밝혀야 좋습니다. 밝힙시다. 그러면 지금의 검찰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자기 편은 수사 일치 안 하잖아요. 우리 국민들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밝힐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발의된 특검법안이 있고 본인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발의하세요. 우리 특검으로 우리 국민들이 믿는 방식으로 정확히 밝혀봅시다. 그리고 자꾸 민주당하고 무슨
김만배 신앙님 씨가 뭘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중에 뒷감당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정확한 우리 김 의원님께서 지금 21년 전 우리 국민들 많이 기억도 다 잊어버리신 병풍 사건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요. 저는 오래된 얘기 안 하고 대선 직전 얘기 딱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딱 정확한 가짜뉴스가 정치공작이 무엇인지, 희대의 정치공작이 무엇인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대선 전국이죠. 국정감사장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이 사진을 흔듭니다. 이재명 지사가 조폭자금 20억 원을 받았다고. 사진을 공개합니다. 대단했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반나절 3시간도 안 돼서 허위 사진으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조폭이 자기 돈 딴 거 게임해가지고 벌었나요? 부정하게 번 돈 자랑한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김만배 씨, 신앙님 씨 두 분의 사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인 줄 아세요? 제보자는 감옥에 구치소에 있었는데 그 집안이 국민의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전달한 사람은 국민의힘의 부위원장, 선대위 조직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던 변호사였습니다. 폭로한 사람은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힘 그러고 3시간 만에 허위로 드러났는데 그 의원, 그분 제명됐습니까? 지금 현직 의원으로 계십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셋 다 개입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용판 의원은 심지어 경찰 출신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권력을 잃었지만 야당 이런 식으로 적으로 보면서 모든 거 이렇게 검찰 동원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든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는 이번에 허위 인터뷰 사건을 가볍게 절대 보지 않습니다. 국민들께 밝혀야지요. 그러고 정말로 무슨 몸통이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한다면 특검 받으세요. 그럼 몸통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검찰이 수사했는데 단 하나의 증거도 못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하자는 말씀 드리니까 좀 당당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촉구를 하면 답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계속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종혁 위원장님하고 한민수 대변인께 짧게 한마디씩 더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짧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이재명 대표가 조직통역배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건 허위 사실이었잖아요. 잘못된, 그러니까 보니까 굉장히 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섣부르게 그걸 뱉어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반나절 만에 그게 허위임이 드러났고 많은 비판이 쏟아졌어요. 사과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과를 안 했어요. 그 다른 기자들도 말이 되는 그 보도를 한 거냐, 이렇게 엉터리로 보도하면 안 돼, 어떻게 하느냐, 대선 주자를 상대로. 반나절 만에 하루 만에 집중 포화를 맞았고 그래갖고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께서는 피해를 별로 입으신 게 없어요. 왜? 야, 저 웃기는 사람들 말이야. 대선 후보를 상대로 저렇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구나라고 해서 오히려 그것으로 등을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 빠른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2021년 9월 달에 이 엉터리 인터뷰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로부터 그 선거 사흘 전에 폭로되기까지의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리고 폭로로 인해서 선거가 끝난 뒤까지 모든 국민들을 속이고 그걸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적극적으로 했던 그 행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20억 조폭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금방 허위 사실이 아닌 걸로 탄로 나서 그걸로 비판받고 공격받았던 그것과 두 개가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비교 애초에 그거는 공기하고 도라구를 무게를 재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허위로 드러났는데도 바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았고 중간에 전달을 했던 모 변호사, 그분은 검찰이 수사해서 어떤 결과 낸 거 아십니까? 무혐의 불송치 결과를 내서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거를 퍼달라고 카드뉴스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돌린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손해보지 않고 복구가 됐다고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들어가면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은 조폭과의 연계설을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러시면 안 되죠. 아무리 정치를 그렇게 한다고. 네, 이 논의가 좀 마치고 지금 이게 왜 비교가 안 됩니까? 지금 신앙님 김만배라는 일반인들이 벌인 일, 뭐 전직 언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건 수사를 밝혀내야죠. 공명정대하게.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폭로자, 전달자, 제보자, 3자가 국민의힘에 다 관여돼 있어요. 심지어 현직 의원이고. 이런 게 바로 정치 대선 공작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신앙님 김만배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 사건은 다 밝혀져야죠. 이 사건도 밝혀지고. 좀 논의가 넓어지니까. 예. 자, 일단 그럼 이 사안은 윤춘호 논술위원께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왔다면서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자, 뉴스타파는 이 방통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터넷 매체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네. 그런데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이른바 받아가지고 이제 보도를 한 다른 방송, 그다음 신문들에 대해서 이제 그 보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제가 관해서 뭐 어떻게 보면 작다면 작은 팩트일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하나 따져보니까요. 3월 4일 날이 그러니까 이날이 이제 신앙님 씨가 뉴스타파 측에다가 이 자료를 건네준 날입니다. 그날이 금요일 날 저녁이에요. 금요일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 6일 날은 일요일입니다. 이틀 후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뭐 오전에 알려졌는지 오후에 알려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금요일 날 오후에야 넘겨졌다고 그러면 그걸 받은 뉴스타파 측에서 현실적으로 확인하기가 금요일 오후라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간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또 일요일 날 저녁에 방송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신앙님 제보를 한 처음에 이쪽에 제보를 한 신앙님 씨나 아니면 이것을 받아서 보도를 한 뉴스타파 측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검증하기 대단히 어려웠다. 확인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는 말도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시간의 어떤 사각지대 같은 그런 시간대를 노리고 보도의 효과를 최대화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은 그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만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이런 생각은 들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이렇게 긴급을 요구하는 사안일까? 검찰이 달려들고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까지 달려들고 그다음에 문화체육부까지 달려들고 일제히 달려드는 듯한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 이것을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이제 드러난 거 아닙니까? 닷새 전에. 그렇게 보면 그 뒤가 마침 또 정부 여당에서 말하는 가짜 뉴스와의 전쟁, 가짜 뉴스의 싸움 이것이 막 이제 이슈화하려던 그런 순간에 맞춰서 상당히 잘 조율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것과 함께 정부 여당이 뭔가 이거에 대한 정치적 의도는 없는 건지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사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팩트에 대해서 아주 짧게만 네, 아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뭐냐면 3월 4일 날 그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틀 뒤에 했다는데 이 신앙님 씨는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이에요. 제3자가 아닙니다. 근데 뉴스타파는 이것을 제3자인 것처럼 제3자가 인터뷰를 한 것처럼 신앙님 씨가 자기의 전문위원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막에 보면 전문위원 신앙님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완전히 부인한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읽었던 책에는 저는 사실 그 2월 때 나온 그 책에 보면은 그 사장한테 왜 제3자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그쪽에 사장은 그거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돼 있는데 그거는 팩트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대변인 반론도 짧게. 반론이라기보다도요. 저는 가짜 뉴스 부분들, 왜곡 보도 부분들을 당연히 저는 근절해야 되고 가짜 뉴스로 피해 보는 게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1년 8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당시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법안이라는 게 여야 협의를 거치는 거죠. 당시 언론중재법을 추진을 했습니다. 가짜뉴스나 왜곡보도 근절을 위해서. 근데 국민의힘이 정말 극렬하게 막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집권을 하고 본인들이 좀 아주 무리하게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당시를 돌이켜 본다면 조금 부끄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정권의 저는 언론관이 저는 전직 기자입니다만은 대단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여당 연찬회 가셔가지고 언론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24시간 욕만 한다고. 아마 SBS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SBS란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언론을 대상으로 제가 볼 때 그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 생각하면 우리 민주당만큼 조금 억울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민주당에서 그런 표현 절대 쓰지 않습니다. 무슨 24시간 욕을 한다는 표현을 씁니까? 언론이라는 게 권력과 정치 집단과 정말 건강한 긴장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게 민주사회에서의 언론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하신 뒤로 이거가 이제 검찰에서 불거지죠. 그러자마자 방심위, 문체부 모두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글쎄 우리 국민들 보기에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이 논의가 너무 길어지고 있다가 지금 빨리 넘어가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